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겨울 다 지나갔죠? 아니, 어저께 그 산에 갔는데요. 막 포근한데 날씨가 막 더워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겨울도 끝났고 이제 봄 왔어요. 자, 이제 보시고. 예? 어디요? 그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보강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자, 보시고.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 보세요. 우리 보통 과목이 8주로 수업을 하죠. 8주가 하죠. 근데 이 뭔가면 이 과목이 8주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24시간, 38, 24, 24시간인데 이 24시간도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강이 따라와요. 그래서 또 있나요? 민법 보강도. 자, 그래서 일단 어저께 무슨 과목? 개론? 그래서 개론의 민법을 자꾸 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보는 개인적 관점으로는 우리 시험은 1차 비중이요 한 70% 되는 것 같아요. 1차 비중 자체가. 그래서 1차를 좀 잡아 놓으셔야 편해요. 그리고 1차 두 과목은 적어도 한 5월 달까지는 좀 책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 오케이.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한번 쭉 봐가지고 다 알아요? 그거 아니죠? 알아요. 화내지 말고. 자, 그래서 나도 찡 있어요. 까불지 마요. 자, 그래서 저는 14회 때 땄어요. 14회 때 땄고. 그래서 이게 뭔가면 일단 초반에 민법하고 개론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좀 어떤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이제 4과목이죠. 2차 4과목은요 여름부터 해도 늦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면 여름에 시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작을 하면 쫓겨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수업은 꾸준히 들으셔야 돼요. 대신에 복습이나 예습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2차 과목들은 한 4월 달까지 수업은 잘 들으시고 5월 달부터 외워도 안 늦어요. 또 어차피 2차 과목이 대부분 암기 과목이 많아요. 어차피. 그래서 일단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시고 대신에 5월 달부터 제가 좀 있어요. 5월 달부터 외우세요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뭔가면 어차피 2차 과목들이 지금 외워도 까먹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외운다 치면 봐요. 만약에 수업을 한 3번 듣고 외우는 거라 지금 초반에 외우는 거라 지금 외우면 훨씬 더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한 5월 달부터 한 3번 정도, 2번 정도 듣고 나서 그 후부터 외우면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외우는 시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온 게 수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1차 두 과목 반드시 좀 예습 복습 하셔야 돼요. 1차 과목들은. 근데 2차 과목은 이제 수업만 충실하게 들으시고 더 수업 듣고 자, 여기 있죠. 자, 수업 끝나서 복습하세요 그러잖아요. 복습하는 소리가 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그날 책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줄근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쭉 간단하게. 그리고 딱 덮어놓고 남는 시간은 1차 해야지. 민법이랑 개론이라. 되게 두 과목이 이제 중요합니다. 보시고. 일단, 자, 지난주 복습. 지난주 이제 1교시에는 그거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등기의 의. 이렇게. 그래서 등기의 의는 흔히 그거 나왔죠. 공시제도와 공신력의 관계. 그게 이제 그 기본되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공시제도란 말이 이렇게 있죠. 공적으로 널리 보여주자. 이게 공시. 자, 그러면 현재 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는 뭐가 있다? 그게 점유.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시제도는 그게 등기.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죠. 자, 동산은 점유로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권리관계를 널리 보여준다. 그러면 권리를 널리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공신력. 이렇게. 그럼 잘라야지. 뭐예요? 그러면 자, 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점유의 공신력 나오겠죠. 그럼 현재 우리나라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그건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학사 판례가 모두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선의취득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의 공신력. 요거 인정한다, 부정한다? 우리나라는 부정하고 있죠. 근데 그게 보세요. 부정한다고 해서 꼭 나쁜 제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그때는 원소유자와 제3자 중에 누가 보호된다? 그죠? 인정하니까 3자 보호죠. 그때는 원소유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로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해버리면 그때 누가 보호된다? 원소유자 보호죠.
이때 이제 삼자부가 붙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자 뭐가 좋은 제도 나쁜 이런 제도는 없어요. 언제나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그 과정을 이제 추론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거 나왔죠. 이제 등기의 뭐예요? 등기의 대상? 아죠. 대상이 아니고 등기 종류 보시고 거기는 용어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써요. 내용에 따른 분류. 거기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해보. 가장 이제 기본 용어들에 쭉 보시고. 그다음 이제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뭐와 뭐로 분류한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다시 이제 예비 등기는 뭐와 뭐로? 가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분류 형태. 그럼 또 이제 등기를 이제 방법으로 분류한다. 거기 이제 뭐와 뭐로 분류한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가 우리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기등기가 언제 행해지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부기등기 그러면 딱 두 개로 외우세요. 첫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이게 한 가지. 두 번째가 이제 등기부에서 일부의 변경, 경정이 있을 때. 그래서 부기등기는 두 가지 딱 파악하세요. 그래서 자꾸 대입시켜봐야 돼요. 어디 포함되는지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등기 종류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기의 대상 나오죠. 대상은 다시 세 가지. 이제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 변동. 세 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등기의 물건이 있죠. 등기할 물건.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책 확인만 하고 할게요. 책 한 펴 보시면 이제 그 등기할 물건 파트 첫 번째 이제 157 그 보시면 그 박스에 2번이 있죠. 등기할 사항이 물건 그리고 사항이 아닌 물건 그 표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요 수업에 표 그렸죠. 일물일건주와 그 예외라는 표. 그 표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또 올려보세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그건 X 이렇게. 그럼 이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그게 X. 자, 또 올려. 자, 이렇게 해서요. 지분은 점입니다 그랬죠. 또 그리고 이 지분은 지역을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갤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점이니까 사용수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지. 그다음 이제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자, 그건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 권리 변동. 그 권리 변동은 크게 그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민법 186, 187 양자의 비교입니다. 그럼 또 하나. 자,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186조. 그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 원칙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구분되는 게 187조예요. 이렇게 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언제는 등기하라? 처분 시에는 등기하라. 187조. 여기가 이제 처분 요건 이렇게. 또 법률 규정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잘 보셔야 돼요.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럼 봐요. 지금 말한 거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얘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과연 권리의 그 취득시를 정확히 찍어놔야 돼. 언제인지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인데 시험을 하시면 거기 나와요. 민법 시험에. 등기는 뭐 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이렇게. 오히려 이제 민법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봤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가서 이제 등기 효력 가세요. 164. 보시고 이렇게 해요. 오늘 1교시에는 등기 효력. 2교시에는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 3교시에 이제 그 2장분 볼 겁니다. 그래서 3장 조금 더 볼 거고. 그래서 원래 오늘 스케줄을 크게 세게 잡았다가 보강 때문에 줄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64 가보세요. 자, 하시면 네 번째 이렇게. 여기가 이제 등기 효력. 등기 효력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하나 떠올려 보세요. 자, 지난주 이렇게 했죠.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뭐와 뭐로 분류한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잘랐어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현재 여기서 등기 나왔어요. 등기 효력. 보시면 요 등기는 기억하세요. 요거는 모든 등기가 아니고 여기는 종국 등기만. 갈게요. 종국 등기.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럼 지금 말하는 효력, 나머지 얘들은 이제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종국등기 이렇게. 크게. 자, 등기 효력인 다시 보세요. 여기 6가지 나와요. 일단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에요. 첫 번째가 물권 변동적 효력. 네, 쭉 적어 놓을게요, 먼저.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추정적 효력.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그럼 다섯 번째가 이제 뭐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는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여기 이제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이다. 자, 다른 말로는 이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여섯 번째가 이제 점유적 효력. 이렇게. 기억하세요. 6가지. 자, 기억하세요. 6가지인데, 기억하세요. 우선 6가지 얘들은. 이제 그러면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자르세요. 먼저 여기는 종국 등기반. 예비 등기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보시고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이죠. 말 그대로예요. 자, 등기하니까 물권이 변동하더라.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민법 186조. 이렇게 했죠.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물권은 등기를 해야 권리가 이제 변동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 효력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 자, 두 번째 대항적 효력. 자, 대항은 무슨 말? 권리의 주장. 이렇게 했잖아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전항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항이란 말은 권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항적 효력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채권 그러셔야 돼요. 부동산 채권일 때. 그럼 또 하나, 혹시 지난주에 이런 표현 나왔어요. 지난주에 물권은 등기해야 하는 권리라 표현했습니다. 등기해야 하는 권리. 근데 채권은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하셔야 돼요. 물권과 채권입니다. 그럼 또 하나 보죠. 10번 보세요. 자, 이거 어때요? 이번에 갑과 을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자, 또 구분할 거. 이번에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 보세요. 그럼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자, 을. 얘는 언제부터 전세권자? 잠시 보류. 다시. 자, 두 번째. 이번에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그럼 B에는 언제부터 임차인?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다시 봐요. 자, 이번에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죠. 그럼 요 B는 언제부터 전세권자? 그렇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봐요. 뭔가 하면 여기요. 전세권. 얘는 물권, 채권.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 이제 보세요. 계약만으로 을이 전세권자 돼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뭐까지 알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일고 하는 거지. 근데 봐요.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자, 보세요. 임차권. 얘는 물권, 채권. 채권이에요. 그럼 얘는 보세요. 이 B는 언제부터 임차인? 그렇죠.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만 하면. 계약하면 임차인이에요, 그냥. 근데 보세요. 여기도 이제 이 B가 이제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임차인 앞으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 동의 받아서 등기했다. 어떤 효력이 있다? 그때가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임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사건이 다르죠. 다시 보세요. 결론.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요 을은 언제부터 전세권자? 등기할 때 돼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계약만은 임차인이에요. 등기하면 이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그거 하나 구분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요.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죠. 일반적으로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안 하면 이 사람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회용어랑 법률용어가 달라요. 그럼 봐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냥 이사 들어가 살죠. 우리 그 사람 이제 전세권자라 부르죠.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임차인일 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요. 자, 민법 시간에, 중개업법 시간에, 등법 시간에 전세권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 사람? 등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등기한 사람. 그게 뭔가 하면 사회용어랑 법률용어가 달라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전세권. 얘는 이제 물권, 채권.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이제 물권을 취득합니다.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임차권. 얘는 물권, 채권. 채권이죠. 여기는 계약만 하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제 등기를 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달라요. 물권과 채권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 용어예요. 이렇게 구분하세요. 하나는 물권, 하나는 채권.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추정적 효력이다. 추정. 자, 보세요. 자, 이제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그래서 나온 게 추정력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추정적 효력인데 이렇게 해야죠. 첫 번째 이렇게 해요. 의. 자, 비록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기록. 그다음 이제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다음 이제 추정해주자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의예요. 다시 보세요.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기록. 그다음 이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다음 이제 추정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저기 알아야 돼요. 이제 그림 보세요.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갑이 이제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다.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이제 등기하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등기하면 자, 등기부 또 나왔어요. 이제 등기부를 딱 그리면 등기부 이제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이제 순위 번호 이렇게. 그 다음 칸은 등기 목적. 요 등기 목적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각종 등기의 제목 이렇게. 그 다음에 접수. 요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그 다음 칸은 등기 원인. 이렇게 하세요.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의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끝에 여기 이제 여기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돼 있죠. 딱 잘랐어요. 이제 보세요. 갑이 이제 부동산을 원시 취득해서 갑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전. 그럼 순위 번호는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전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자, 등기 원인 없죠. 이렇게 해서요. 이 보전 등기는 다 똑같아. 등기 원인이 원시 취득.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소유자는 갑이다. 갑에 뭐 적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등기됐고.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등기부에 이렇게 됐어요. 순위번호 2번 딱 돼 있고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이렇게. 그다음 을 들어왔어요. 을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됐죠. 근데 보세요. 어느 날 을이 이제 병한테 딱 왔어요. 등기를 딱 보여줍니다. 자, 내가 소유자거든. 물건 싸게 줄게 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자, 싸게 준대 진짜 을이 물건 자, 등기부 내용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공신력 없잖아요. 없는데도 믿어요? 왜 믿어요? 믿으면 또 안 돼요 또? 이거 또 뭔 소리야 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봐요. 뭔가 우리나라는 공신력 부정해요. 근데 등기 믿을 수 없죠. 근데 보세요. 의뢰 등기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등기소에 등기관이 했어요. 국가가 해놓은 등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믿어요, 말아요?
일반 믿겠지. 그래서 이제 을의 등기 보세요. 딱 돼 있으니까 병이 딱 믿는 거예요. 아,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나 보다라고 믿고 을의 등기를 믿고 을로부터 물건을 사와요. 다시 소유권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순위번호 3번. 딱 등기 목적의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로 쓰고 등기 원인은 8 며칠 매매라고 적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병 들어왔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했어요. 다 갖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저 갑이 살아요. 그럼 병이 당당히 가죠. 갑한테. 야, 내가 물건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갑이 딱 그러죠. 판 적 없대요. 보세요. 이제 판 적 없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로 을이 갑의 서류를 위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매매 계약이 없었어요. 매매가 없었고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을 앞으로 해놓은 등기예요. 을의 등기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무효? 무효지. 본명이 없으니까 무효죠. 근데 무효인데 이거 누가 등기했어요? 무슨 또 을이 했어 등기를? 등기관이 했지.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봐요. 뭔가 하면 보세요. 분명히 을의 등기관은 국가기관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병 얘는요 을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병은 국가가 한 등기를 믿은 거예요. 국가가 한 등기를. 그러면 이 병은 보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해요. 그럼 얘는 공신력으로는 이제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병을 이제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거예요. 추정력이에요. 다시 보세요.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을의 등기죠. 등기 부위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게 나온 거예요. 왜냐? 추정을 해줘야 누가 보호되니까? 을이 보호되니까? 병이 보호되니까. 경감은 추정이 얘는요. 3자 보호 목적이에요. 가끔 이제 질문하고 오세요. 추정은 되게 안 좋은 제도래요. 가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왜요? 그랬더니 그죠. 왜 을을 보호하냐요? 을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호 목적이에요? 병의 보호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병을 보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을이 보호를 받는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로 을의 보호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제 3자 보호 목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조건 또 하나. 다시요. 자,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했죠. 그 다음에 추정합니다. 그랬어요. 추정. 자, 보세요. 구분하세요. 지금 나온 건 추정이에요. 근데 혹시 민법 시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간주라는 말? 무엇으로 본다? 들어봤죠? 근데 여기 보세요. 간주랑 추정을 좀 구분해야 돼요. 자, 간주, 무엇으로 본다? 혹시 간주에 관한 법률 조문을 본 적 있습니까? 대표가 그거예요. 실정 선고제도예요. 들어봤을 건?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럼 싹 다시 지워버리고 자, 말 나온 김에 다시 보세요. 자, 간주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집에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문득 집을 나갔어요. 자, 어느 날 집을 나갔다. 근데 연락이 없어요. 그 후로. 그럼 보세요.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A, 얘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르지. 모르는 정답이지. 그럼 보세요. 이제 집 나갔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대전역에 살고 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제 A,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근데 그 후로 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럼 이제 A, 살았다 죽었다? 모른다지. 모른다.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A가 집 나갈 때 집에다가 재산을 두고 나갔어요. 그 재산 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 개시일 언제? 사명시. 죽었어요? 뭘 또 아냐?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또 A의 배우자 B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하잖아요. 중혼이라 그래요. 혼인이 2개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얘 영원히 살아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뭔가 하면 A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기를 좀 확립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A의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신청을 딱 해요. 그럼 법원이요. 최후 연락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 이렇게. 일반 선고 5년입니다. 5년이 만료되는 날 A를 중고서로 봅니다. 중고서 본다. 뭐예요? 이게 간주예요. 그럼 이제 기간 만료일에 A는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상속도 개시하고 재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5년이 만료되는 날 A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상속도 개시하고 배우자 재혼 다 해버렸어요. 끝. 그랬더니 자식이요 6년째 컴백했어요. 자, 나 돌아왔어. 앞에 딱 서 있어요. 얘 살았어요, 죽었어요? 앞에 딱 서 있는데? 살았다, 죽었다? 죽었어요. 뭔가 하면 이 간주가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쉬운 제도가 아니에요. 봐요. 뭔가 하면 추정은 뭔가 하면요. 추정은 살아와서 앞에 딱 서 있죠.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효과 바로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근데 간주는 안 돼요. 간주는요, 돌아와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살려야지. 어떻게 살려요? 출생신고 새로 해요? 그럼 빵살이게 어떻게 한다? 이동은 법원에 가서요, A의 실종 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뭔가 하면 간주는 재판으로만 뒤집을 수 있어요. 재판으로만. 아무리 살아 돌아와서 생쇼를 부려도 죽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간주가 이게 무서운 제도예요. 쉬운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추정은 달라요. 추정은요. 일단 보세요. 일단 을을 소유자로 추정을 했죠. 근데 갑이 와서 안 팔았다 입증해버리면 바로 깨져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추정 그러면 약하게 인정하는 거. 간주 그러면 강하게 인정하는 거. 자, 또 간주 효과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만. 그냥은 못 뒤집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추정력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히 추정만 해주는 거지 간주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간주와 추정의 차이점 보시고요. 그럼 또 하나 이제 현재 이렇게 했어요. 추정력 다시. 자,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다음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했죠.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추정력 얘는 3자 보호가 목적이죠. 3자 보호.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력은 현재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것도 포인트예요. 여기 이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법률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렇게 나오면 OX, X 없습니다. 이렇게 좋고 이제 두 번째 추정력의 내용.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 병이라는 애가 등기부를 때 봐서 등기부 내용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저 병이요. 등기부를 신뢰하면, 자, 등기부를 믿으면 이 병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부 신뢰하면 일단은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무과실. 무과실로 추정하고, 자, 또 보세요. 나중에요. 문제가 딱 터졌죠. 병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내용 몰랐다. 그런가 하면 병이 와서 등기부의 부지를 주장합니다. 몰랐다. 보세요. 그럼요. 이 병이 정말로 등기부 안 떼봤어요. 그래서 등기부 내용 몰랐습니다. 그럼 보세요. 등기부에 부지를 주장하면 이 병은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걸로 봐야 돼요? 몰랐던 걸로 봐야 돼요? 아니지. 보세요.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떼보는 거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부지를 주장해도 일단은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악의 추정이에요. 악의. 자, 악의가 무슨 뜻이? 그렇죠.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 뜻이죠. 악의 추정. 자, 또 하나. 보세요. 계약할 때 등기부 안 떼봤대요. 요 병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악의 과실 추정. 이게 이제 내용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추정력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다시 이제 두 개를 잘라요. 자, 보세요. 범위는 여기 이제 물적 범위가 있고 이제 인적 범위가 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물적은 이 말이에요.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보세요. 자, 병이 등기부 떼봤죠. 딱 떼보니까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죠. 아, 우리 소유자구나. 믿으면 돼야 한대요. 믿으면 되지. 등기부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쓰여 있죠. 아, 가벼르게 팔았나 보다. 믿으면 돼야 한대요. 이것도 믿으면 돼요. 또 을 앞으로 등기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쭉 거치겠죠.
그럼 이제 의뢰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라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믿으면 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범위는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이제 등기 목적, 그다음 이제 등기 원인, 또 이제 등기 절차. 요거 모두 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법 추정.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등기 목적, 원인, 절차 다. 이렇게. 자, 또는 쉽게 이렇게 하세요.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모두 다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런 거 어때요? 을구를 딱 보면 을구에요. 저당권 등기 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 돼 있을 때 거기 피담보 채권 1억 써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 돼 있는 경우에 그 피담보 채권 거기도 추정력은 미쳐야 안 미쳐요? 거기도 미치죠. 등기부에 등기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묶으세요. 그냥 묶어서 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모두 다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그럼 인적 범위. 자, 인적은 추정력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현재 자,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봐요. 을예요. 을예는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겠죠. 등기돼 있으니까. 근데 또 문제요. 보세요. 문제는 요거예요. 을이 갑한테 딱 갑니다. 을이 갑한테 딱 가세요. 등기부 딱 보여줘요. 내가 샀거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을이 갑한테 주장해도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추정력 인정을 이렇게 해요. 여기는 제3자뿐만 아니라 3자 또는 전 소유자, 또 법률행위 상대방. 그래서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주장할 수 있어요? 등기돼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죠. 자,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은 자, 어떻게 내 앞으로 등기가 딱 됐어요. 갑한테 딱 가서 등기 보여주고요. 나한테 팔았잖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참아. 사람 이름은 지가. 근데 문제는 사기꾼들은 이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문장이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정답으로 뜬 조항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X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래서 가장 정답으로 이제 많이 뜬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을이 갑한테 와서 보세요.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럽니다. 그럼 이제 갑 어떻게 해요? 이제 미쳐버리겠죠? 이때 이제 확 그냥 패고 끝내버려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안 팔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가 입증 책임이에요. 칠판 좀 보세요. 요거 제일 어려워요. 이제 여기 이제 오늘은 2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흔히 등기를 2개를 비교해요. 보세요.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이전 등기. 이전과 보존을 2개 비교해 볼게 보세요. 자, 그럼 읽겠습니다. 지금 자, 2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을세 있죠. 보세요. 그럼요. 요 을의 등기랑 1번에 소유권 보존이고 원인 기재 없고 갑으로 돼 있죠. 자, 보세요.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등기할 때는 공동 단독. 공동이죠. 자,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자, 또 이전 등기할 때는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보존 등기할 때는 계약서가 없어요. 자, 비교해 봐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계약서도 없어요. 그럼 등기가 2개가 딱 돼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믿을 수 있어요? 이전 등기가. 그러면 이게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추정력을 강하게 해줘요, 약하게 해줘요? 어차피 진짜일 거니까 강하게 해야지. 이건 강한 추정이죠. 어차피 진짜일 거니까. 또 여기는 법률상 추정이에요. 왜냐? 더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요? 상대적으로요.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계약서도 없죠. 여기는 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약한 추정이지. 또 여기는 이제 사실상 추정입니다. 이렇게.
뭔가 하면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은 강한 추정의 범수상 추정 그랬죠.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2번에 매매에 을 쓰여 있죠. 을 얘는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을이 지금 법률상 소유자로 추정 받고 있죠. 그러면 을의 등기 요게 무효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라? 그다음 갑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무효 주장자가. 무효 주장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 갑의 등기, 보존 등기. 여기는 약한 추정의 차상 추정입니다. 그랬죠. 사실상 보세요. 이 말이에요.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원인 기재 없고 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갑의 등기 요거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추정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추정이라고? 약한 추정의 사상 추정이지. 갑의 등기도 추정이 있어요. 갑의 등기도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A가.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건물 처음 지으면 그거 줘요. 건축물 사용 승인서. A가 딱 왔어요. 갑한테. 딱 와서 건축물 사용 승인서 있어.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A가 와서 자기가 건물 사실을, 신축 사실을 입증을 해버리면 더 이상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깨져버려요. 왜냐? A가 건물 지은 거 입증해버렸으니까 그렇게. 그때는 갑의 등기 요게 유효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라? 그때는 갑이 지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 이렇게. 여기는 등기 명의인이에요. 자, 이제 포인트예요. 뭔가 하면 이제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의 정도가 달라요. 입증 책임도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놔야 돼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전 등기. 여기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이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라? 상대방, 무효 주장자. 이렇게. 근데 보존 등기는 약한 추정의 차상 추정이죠. 여기는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명의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 원래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일단 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증 책임 파악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또 5번째. 여기는 흔히 이렇게 해요. 추정력의 부정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요. 모든 등기가 추정력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나오는 등기 효력은 여기는 종국 등기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예비 등기는 이제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겠죠. X. 자, 또 보세요. 여기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 다음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랬죠. 뭔가 하면 추정력에는 권리의 추정이에요. 권리. 그러면 자, 또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표시 등기가 이렇게. 그런 말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등기 부상. 부실 등기니 명백한 등기다. 자, 그런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겠지. 부실등기 명백한 경우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꾸 따져보셔야 돼요. 경우를 이렇게. 자, 또 흔히 뭐 그런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어때요? 가끔 그런 말 들어봤어요? 허무인 명의 등기라는 말? 허무인 무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자, 봐요. 이거예요. 병이 이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를 딱 떼봐서요. 등기부를 그랬더니 있어야 돼요. 2번 쓰여 있고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매매에 쓰여 있어요. 소유자가 을 쓰여 있죠. 가만히 보니까요. 소유자가요. 을지문덕이에요. 그럼 봐요. 소유자 김유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 친구도 하나 있어요. 김유신이라고. 근데 을지문덕은 좀 거시기하죠. 그게 허무인이에요. 허무인. 그래서 뭔가 하면 추정력이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6번째는 자, 점유의 추정력 그래요. 점유의 추정력.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요게 민법 200조 조항이에요. 다 들어오세요. 점유의 추정력. 어려운 편입니다. 이제 흔히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이제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학설 판례가 점유의 추정력 요거를
동산에 한정한다? 아니면 등기된 부동산에도 인정한다. 그렇죠. 요 동산에 한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 인정 부정. 이제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로 뜨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보세요. 여기 근데 여기 쓰인 내용들이 보세요. 요게 다 판례 내용이에요. 판례를 좀 잘라놓은 거예요. 제목에 맞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 자꾸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또요. 민법책 보다 보면 민법책에도 추정력 판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이제 책 좀 읽어보시고 민법책에서 또 확인하세요. 추정력 판례 파트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가시면 여기도 이제 두 문제거리입니다. 민법 하나, 등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추정력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 다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보셨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요거 나와요. 해보세요.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자, 보세요. 여기도 말 그대로예요. 자,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이제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있죠? 자, 보세요. 등기 딱 하니까 뭐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이에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게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말 그대로.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순위가 확정이 딱 돼버렸죠. 그럼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권리들 순위를 비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비교를 해야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원칙.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등기한 권리. 이 원칙은 여기는 등기 전후로 비교합니다. 등기 전후. 보세요. 그럼 여기서 원칙은 등기 전후에 따른다. 이 전후가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한 게 우선이고 나중 한 게 후순위다 그 말입니다. 원칙은 등기 전후 이렇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등기부를 딱 보면 등기부예요. 이제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죠. 근데 그걸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한다. 또는 이제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한다. 거기를 동구라 불렀어요. 동구. 또는요, 갑구랑 을구 비교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별구죠. 보세요. 그럼 갑구끼리 비교한다. 갑구끼리. 또는 이제 을구끼리 비교합니다. 그때는 뭐 비교해요? 그 제일 앞에 여기 순위번호 있잖아요. 요거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구인 경우에는 순위번호 비교하면 되죠. 근데 보세요. 문제. 만약에요. 갑구랑 을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갑구랑 을구 비교하면 순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때는 뭐 비교한다? 그때 여기 접수번호 여기. 요 뒤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나왔잖아요. 요거 비교해요. 이렇게.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동구인 경우에는 뭐 비교한다? 여기 이제 순위번호 이렇게. 그다음 이제 별구인 경우에는 접수번호 이렇게. 그래서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흔히 이렇게 외워요. 이제 자,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묶어서 동순별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또 다시. 동구는 무슨 뜻? 같은 구. 별구는 다른 구끼리 이렇게. 근데 이제 재미난 거 있어요. 자, 꼭 있잖아요. 5월달 되면 질문하러 와요. 5월달이 되면 와서 막 씩씩거립니다. 막 째려봐요. 내가 등기부 바꿔도 막 이러더니요. 등기부에 동구 없던데 막 이래요. 동구 있어요? 무슨 뜻? 같은 구. 별구는 다른 구. 자, 다 웃었어요. 자, 올해는 이제 누가 오나 보자고요. 자, 매년 와요. 매년. 어느 학원 꼭 있어요. 어느 학원이나 꼭. 또 재밌는 거 있어요. 꼭 5월달 돼야 와요. 그 전에 안 와요. 그 전에 왜 안 올까요?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게 꼭 5월달 돼야 와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동구 무슨 뜻? 같은 구. 별구는 다른 구. 한번 두고 보자고요 또. 자, 두 번째.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나왔어요. 자, 2-1번. 2-1번은 몇 번이에요? 2-1번은 2번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로 가야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기등기가 많을 수 있어요. 부기등기 상호간을 비교한다. 자, 2-1번, 2- 쭉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등기 상호간을 비교한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순위는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먼저 게 우선이겠지. 이때는 부기등기 전후에 따른다.
부기 등기의 전후 이렇게 비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자, 또 올려와요. 지난주 수업 내용.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자, 말소 회복 등기. 요거는 언제 하는 등기죠?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럼 다시. 등기가 이렇게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시켜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회복 등기하면 회복 등기 순위는? 그렇죠. 이게 이제 종전 등기 순위에 따른다. 종전 등기.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자, 가등기의 기한. 이제 본등기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이것도 이제 주로 나오는 표현. 다시 하나. 자,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죠. 그러면 물건 변동 시기는 언제? 그거는 본등기 시기를 했어요. 시간이 불치합니다. 기하세요. 그래서 일단 요만큼 체크하시고 그 끝에 있는 지문 아예 체크하지 마세요. 요만큼만 이렇게 주로 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다섯 번째 이는 이제 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후등기 저지력. 요거는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이제 후등기 저지력.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요.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을이 이제 전세권자 등기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시간 쭉 흘러서 계약 기간 만료했어요. 그러니까 기간 만료하면 이렇게요. 을은 갑한테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서류.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줍니다. 돈 받고 이사 갔어요. 그러면 자, 을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다, 안 해도 무효다. 안 해도 무효죠. 원인 소멸했으니까 여기는 안 해도 무효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무효인데 아직 말소 등기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등기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사고 빈집이니까 다시 이제 갑과 병이 다시 이제 전세권 설정을 딱 했죠. 그리고 이제 병이 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한 얘는 병의 등기를 접수를 받아서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돼요? 각하 처분 때려야 돼요? 보세요. 문제요. 의뢰 등기하고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그 말입니다. 자, 봐요. 한 개 건물에 전세권자가 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무효인 등기예요. 등기부에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랑 양립할 수 없는 거 그럼 받아주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보세요. 갑과 병이요. 저당권 신청하면 저당권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주죠. 왜? 전세권, 저당권을 양립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일 때. 그럼 보세요. 병 얘는 전세권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의뢰 등기를 지우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등기부가 정리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다시요. 자,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있으면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 또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지 말자? 받아주지 말자. 이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용어 뜻, 기하세요. 용어 뜻. 그리고 이제 요 용어 뜻은 시험에 가끔씩 떠요. 이렇게. 용어 정의가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점유적 효력. 요게 또 민법 조항이에요. 자, 보세요. 자, 혹시나 아시나 들어보세요. 자, 민법 245조 1항. 민법 245조 1항. 자, 제목을 아시는 분? 시효 취득. 무슨 시효 취득?
요게 이제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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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민법 245조 2하. 요거는 제목이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집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245조 1하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몇 년? 20년. 이렇게. 그럼 이제 245조 2하 등기부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인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있죠. 몇 년? 10년. 그럼 요거를 이제 자 보세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 기간을 단축시킨 효력이 있죠. 자, 등기는 몇 년? 10년이고 점유는 20년이니까. 다시요.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 기간을 단축시킨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점유적 효력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다시요.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 기간을 단축시킨 효력이 있더라. 이게 점유적 효력. 이렇게. 이만큼.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등기 효력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한번 보세요. 그럼 만약에 시험 보러 가면요. 뭐 주로 물어볼까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추정력이에요. 그냥 추정력. 그래서 추정력 파트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추정력.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뭔가 하면 추정력 요거는 보통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가 2개 나와요. 민법 하나, 등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판례 결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다시 여기.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말하는 등기 효력. 요거는 자,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 등기. 그럼 이제 예비 등기 있죠. 다시. 예비 등기는 뭐와 뭐가 있다?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는 자,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을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포인트. 또 하나. 자, 아까부터 나온 거.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죠.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하고 그다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 발생한다. 그것도 수로 물어봐요. 이 파트에서. 또 하나 이제 혹시 또 하나 보세요. 자,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있죠. 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에 이제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는 이 부동산은 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에 처분 금지요 있다 없다? 처분 금지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 파트를 자꾸 보셔야 되고 여기 166 가시면 그 끝에 2번에 있어요. 가등기 효력 이렇게 쭉 비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 파트니까 이제 등기 효력 파트는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에 이제 단골 문제예요. 당연히 효력 물어봐야죠. 이렇게.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고대에서 유효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